오늘 이 사연을 통해 당신의 화병을 시원하게 날려버리십시오. 이곳은 당신의 분노를 대리 표출하는 내 마음의 사이다입니다. 저는 결혼 8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황금 알을 낳는 거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밤낮 없이 일해서 번 돈은 늘 시댁의 필요에 따라 유출되는 물과 같았습니다. 저는 저희 삶을 담보로 시동생의 학비, 남편의 빚까지 갚았지만 돌아온 것은 며느리 돌이라는 무거운 족쇄뿐이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결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예고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와 가장 잔인한 요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찢어진 유리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너희 집 그거 당장 팔아서 시동생 사업에 1억을 보태야 한다. 내가 며느리 도리를 해야지. 저는 억울함에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애원했지만 그녀는 코웃음 쳤습니다. 내가 이만큼 사는 건 우리 아들 덕이야. 빨리 팔아. 더 이상 싸우는 것은 무의미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소리를 지르는 동안에도 그저 제 눈을 피한 채 그냥 엄마, 말대로 해라고 읊조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최고조에 달한 그 순간, 저는 제가 직접 만든 법적 무기를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를 끈질기게 녹취했습니다. 며느리가 미쳤나봐. 우리 돈으로 산 집인데 지가 뭔데? 이 파일은 그들의 탐욕과 저희 기여가 없음을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 녹취 파일과 8년간의 송금 기록을 가지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며칠 후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저는 울지도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경악하는 표정을 즐기며 말했습니다. 이 서류는 변호사가 발송한 재산분할 소송 준비 서류입니다. 그리고 이 녹취 파일이 법정으로 보내질 겁니다. 집은 법이 정한 제 몫으로 완벽하게 분할될 겁니다. 당신 어머니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을 단돈 1억 때문에 팔라고 요구했죠. 8년간 헌신한 저에게 며느리 도리를 운운하셨죠. 이제 법은 당신 어머니의 탐욕을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사유로 규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들이 원하던 법이 말하는 도리입니다. 시어머니는 분노를 넘어 공포와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안 돼, 내가 감히. 소송이라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그녀는 테이블을 붙잡고 몸을 떨었고 절규하며 의자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서서 그저 엄마, 엄마만 반복했습니다. 그들의 참혹하고 비참한 붕괴 장면은 제가 지난 8년간 겪었던 고통에 대한 가장 비싼 대가였습니다. 저는 애걸복걸하는 그들을 미련 없이 외면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무책임과 방관에 대해 법정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당신의 가족에게서 완벽하게 인생 퇴장합니다. 잘 사십시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거실, 그리고 그 뒤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절규와 울음소리가 BGM처럼 들려왔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8년의 고통이 단번에 사라지는 짜릿하고 거대한 해방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8년간의 고통을 겪고 얻어낸 진정한 사이다였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를 정리했을 때 저는 해방감을 느꼈지만 제 안의 깊은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바로 장녀의 도리라는 굴레였습니다. 저는 늘 희생했고 무능력한 남동생은 늘 부모님의 사랑과 지원을 독차지했습니다. 저희 성공은 그들의 요구를 정당화하는 근거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얘야, 너희 동생이 이번에 주식에 크게 엮여서 1억만 해줘야 할 것 같아. 내가 동생 살려야지. 누가 살리니? 장녀 도리가 있지. 이 장녀 도리라는 말이 저를 가장 깊은 분노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시댁과의 전쟁에서 얻은 냉철함을 친정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쟁은 감정이 아닌 숫자로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년간의 모든 통장 기록을 직접 출력했습니다. 제가 보낸 모든 돈과 반대로 동생이 받은 모든 혜택을 하나하나 손으로 계산하고 분류했습니다. 이 과정은 제 지난 20년을 부정하는 것과 같았기에 시댁과의 싸움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엄마와 동생,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가까운 친척이 있는 식사 자리에서 냉정한 통장 명세서를 꺼냈습니다. 좋아요, 엄마. 동생을 살리는 장녀의 도리를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이 숫자가 우리 관계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저는 서류를 펼쳐 친척들에게까지 보이게 했습니다. 제가 가족에게 지출한 누적 금액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옆 페이지에는 동생이 엄마의 편애로 받은 지원 총 4억 2천만 원이 적혀 있습니다. 동생이 오히려 7천만 원을 더 받았네요. 엄마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 뭐니?
내가 내 동생한테 쓴 돈을 왜 계산해? 피도 눈물도 없니? 그녀의 분노는 자신의 차별적인 행위가 공개적으로 폭로당한 수치심이었습니다. 저는 친척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장녀로서 도리를 다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제 삶의 재정적 책임만 지겠습니다. 앞으로 동생의 채무나 사업 자금은 엄마가 책임지세요. 그게 엄마가 그토록 아끼신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리입니다. 남동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명세서의 숫자를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친척들은 놀라거나 침묵했지만 아무도 저를 비난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도 부당함 앞에서는 이렇게 숫자로 냉정하게 손절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 날이었습니다. 큰 폭풍이 지나간 후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댁과 친정과의 전쟁을 치른 후 저는 더 이상 작은 부당함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도 저희 새로운 원칙을 시험할 빌런이 있었습니다. 그 빌런은 늘 2칸씩 물고 주차하거나 제 차 입구를 뻔뻔하게 막아버리는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정하거나 감정 소모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3개월간 그의 얌체 주차 행위를 스마트폰으로 사진, 시간, 동영상까지 시스템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모아 관리소에 수차례 보고했고 그의 차에 법적 조치 예정이라는 경고문을 붙였습니다. 저는 얌체 주차 빌런에게 내용 증명을 통해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곧 시작될 것임을 통보했습니다. 그는 이 평범한 우편물이 가진 법적인 무게의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주차장에서 빌런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뻔뻔했지만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직접 최종 경고장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서류는 지난 3개월간 귀하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법률, 검토서와 아파트 관리소에서 발송하는 최종 경고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모은 CCTV 및 사진 자료는 관리소에도 제출되었고 입주민 전체 공람이 가능합니다. 빌런은 완전히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뭐야? 겨우 주차 가지고 소문낼 생각이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법은 모두가 하는 관행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법은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죠. 경고장 다음은 법적 조치입니다. 선만 지키십시오. 빌런은 완전히 압도당했고 그 이후로 그의 얌체 주차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착한 사람이 아닌 원칙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이 당신의 억눌린 분노를 잠시나마 해소시켜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의 탐욕을 위한 희생양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도 당신의 화병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사이다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사이다를 놓치지 마세요.